연력학 제2법칙 예제랑 연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은 열 효율이 40%인 열기관에 5Q의 열을 공급했을 때 1과 저열원으로 이동하는 Q'을 구하라고 했어요. 지금 이게 문제 편집되면서 이게 Q'인데 프라임이 지금 사라졌어요. 여기 체크를 해두고요. 자, 열 효율이 40%라는 거는 곱하기 100을 해서 40%가 된 거거든요. 그럼 이제 곱하기 100을 안 하면 0.4가 되겠죠. 0.4 곱하기 100이 이제 40%고 우리가 이제 분수 형태로 배웠으니까 그럼 열 효율이 0.4라는 뜻인데요. 그럼 먼저 자, 열 효율의 저 문제를 먼저 보면 열 효율이 40%라고 했는데 100%니까 곱하기 100을 빼주면 0.4가 되고 그럼 이게 10분의 4잖아요. 먼저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열 효율의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 열기관에 가한 열분의 열기관이 얼마나 일을 하냐는 뜻이잖아요. 그럼 열기관의 과한 열은 얼마예요? 5Q고요. 그리고 열기관이 한 일은 W라고 지금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 값이랑 이 값이 이제 같다는 뜻이죠. 그러면 10분의 4랑 5Q분의 W가 같다고 하고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20Q는 10W라서 1의 값은 2Q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의 답은 2Q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연력학 법칙에 따라서 열기관의 가한 Q1의 값은 열기관이 한 1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더하기 낮은 온도로 내려가는 열의 값이랑 크기가 같다고 했었는데요. 자, 우리 문제에서 열기관의 가한 열은 5Q고 1은 2Q라고 방금 구했으니까 저열원으로 이동하는 Q'의 값이 바로 나오겠네요. 네, 이렇게 예제 1번을 풀었습니다. 예제 2번 같이 풀어볼게요. 온도가 T1인 열원에서 Q1을 흡수를 해서 W1을 하고 T2의 열원으로 Q2의 열을 방출하는 열기관입니다. ABC가 되어라고 했습니다. 온도가 T1이 높냐 T2가 높냐고 물어봤어요. 열은 어디에서 어디로 흐르죠? 고온에서 저온으로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고온은 T1이라는 걸 알아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학생 A는 맞고요. 학생 B, W가 Q1인 열기관을 만들 수 없다고 했는데요. 자, 연력학 제2법칙에 따라서 열은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흐르니까 열이 흐르려면 저온으로 이렇게 나가는 게 있어야 돼요. 자, 원래 열의 방향은 이 방향인데 열은 이렇게 흐르는데 중간에 열기관이 끼어서 일부를 일하는 데 쓴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자, Q1이 W로는 전체가 이동할 수 없고 자, 이 열기관이 만들어지면 이건 무한동력이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만들 수 없다. 그러니까 학생 B가 맞습니다. 학생 C는 Q1분의 Q2가 클수록 열 효율이 커진다고 했는데 열 효율의 공식은 가한 열분의 1이니까요. 이 값이 커져야겠죠. Q1분의 W가 커져야겠죠. Q1분의 Q2가 큰 거랑은 관련 없죠. 그래서 학생 C는 틀렸으니까 A랑 B만 맞겠습니다. 예제 2번이었어요. 그리고 예제 3번. 그림은 고열원에서 Q1의 열을 흡수해서 W의 일을 하고 저열원으로 Q2의 열이 방출되는 열기관에서 에너지 흐름을 모식적으로 나타냈습니다. 이해되는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보세요. 자, 먼저 기억. 열기관은 열에너지를 일로 바꾸는 장치이다. 이거 이제 개념이네요. 그다음에 열기관의 효율을 물어봤는데요. 열기관의 효율은 가한 열분의 얼마나 일했냐니까 Q1분의 Q2는 아니겠습니다. 그리고 디귿. Q1이 W랑 같은 열기관을 만들 수 없다. 방금 했었죠. 예제 3번의 답은 기억만 맞겠습니다.
연습 문제 1번 풀어볼게요. 그림과 같이 열기관이 고열원에서 4Q의 열을 흡수해서 2라는 데 쓰고 저열원으로 3Q로 방출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열기관이 있었대요. 자, 근데 그 열기관을 똑같이 쓸 건데 이번에는 거기에 6Q의 열을 흡수시켰을 때 그때 얼마나 일을 하냐고 물어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우리 문제에서 주어졌던 4Q를 줬더니 3Q가 빠졌어요. 이 상황을 보고 열기관의 열 효율을 구한 다음에 그 고유의 열 효율을 가지고 있는 이 열기관한테 6Q를 이제 쓰라고 한 거니까 먼저 이 상황에서 열 효율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한 열이 4Q고 빠진 열이 3Q라는 뜻은 1이 몇이라는 뜻이에요? Q라는 뜻이겠죠. 왜냐면 이 값이랑 이 값이랑 지금 화살표 크기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합쳐져서 4Q가 되는 거니까 이 일은 Q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먼저 구해야 되는 건 자, 열 효율은 열기관의 가한 열분의 얼마나 일했냐는 뜻이니까 이 열기관의 열 효율은 4분의 1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풀겠습니다. 이 열기관에 6Q를 넣었습니다. 그때 이 열기관이 한 1 프라임을 구해보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열기관은 똑같은 열기관을 썼으니까 열 효율이 같겠죠. 4분의 1이 6Q분의 W 프라임이 돼서 저 방정식을 이제 풀어주겠습니다. 그러면 4W 프라임이 6Q가 되니까 W 프라임 저 두 번째 상황에서 이 1은 얼마나 한 거냐면 2분의 3Q 또는 1.5Q만큼 했다 라고 보면 되겠어요. 연습 문제 1번이었어요. 연습 문제 2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위에 있었던 열기관 있잖아요. 저거를 이제 압력 부피 그래프로 풀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저번에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줬듯이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 열기관이 어떻게 돼 있냐면 막 이제 여기에 뭐 축 하나 연결돼 가지고 계속 얘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위아래로. 그럼 그걸 압력 부피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 사이클을 계속 도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 사이클은 어떻게 나타내지는 거냐면 여기 보는 것처럼 막 등원 과정도 있다가 단열 과정도 있다가 또 어떤 기관에 따라서 등적 과정도 있고 막 그래요. 어쨌든 그 열기관 막 돌고 있는 그래프를 압력 부피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A랑 B랑 C랑 D는 등온 과정이다. 그러면 A, B는 처음에 이 온도 라인이 있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C에서 D 과정이네요. 자, 여기에 있는 온도는 원점에서 더 가까우니까 더 작은 온도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BC는 단열이고 DA는 또 단열입니다. 그렇대. 뭐 Q가 0이라는 뜻이죠. 여기 라인에서는. 그다음에 이제 부피 압력은 좀 변했고요. 자, 그 다음에 AB 과정에서는 자, 온도가 같은 상황인데 부피가 커졌어요. 왜 부피가 커졌냐면 여기에서 에너지를 줬대요. 그럼 표현을 하세요, 여러분. AB 과정에 열을 가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CD 과정에서는 열이 빠지면서 방출된 열량 Q2가 있다고 했는데요. 열이 빠지면서 부피가 감소한 거예요. 그거 봤어요. 등원 과정에서. 열이 빠진다는 걸 이렇게 또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랬더니 색칠된 면적이 W다. 이거 나중에 선생님이 설명할 때 있으면 하겠습니다. 색칠된 부분이 W다. 그래프에서 여기 이 부분이 실제로 열기관이 한 1이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고요. 자, 어쨌든 그럼 여기 먼저 나왔네. AB가 T1이고 CD가 T2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이 상황이고 그러면 얘가 이제 그거예요. Q1만큼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린더 있고 피스톤이 있는데 아니야, 이거 그리지 말고 이렇게 해야겠다. 우리 연력학 2법칙에서 했던 것처럼 그림이 온도 높은 거 있고 온도 낮은 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사이에 열기관이 있고 그랬을 때 Q1만큼 좁고 열기관에서 Q2만큼 빠지고
얘가 얼만큼 이제 일을 했는데 이 일한 거의 크기가 이 그래프의 면적이 된다라고 여러분이 알아두면 되겠어요. 자, 어쨌든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저것만 딱 가지고. 자, T1이 커요, T2가 커요. 자, T1 그래프가 원점에서 더 멀어져 있으니까 T1이 더 크다는 걸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보면요, W는 Q1 더하기 Q2라고 했는데 아니죠. 뭐예요? Q1이 W 더하기 Q2가 되겠죠. 그 니은 틀렸고요. 열기관의 열 효율을 물어봤는데 열 효율은 열기관한테 가한 열분의 열기관이 한 1이니까 Q1분의 W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틀려서 연습 문제 2번의 답은 기억이 되겠어요.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에 있는 예제랑 연습 문제도 풀어봤습니다.